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목요일 LBS 뉴스 지원입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오는 4.27 강원지사 재보선에 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 오후 손학규 당대표와 만나 강원지사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논의했고 최종 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최 의원은 지도부 등 당 안팎으로 출마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또 일찌감치 당내에서는 여권 후보로 유력한 엄경 전 MBC 사장과 1대1 구도가 된다면 승산이 있다. 강원도민이 요청하면 최문순 의원도 부응할 것이다 등 최 의원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었습니다. 당내 관계자는 최문순 의원은 그동안 본인이 영서 출신이라는 점과 엄경 전 사장과의 대결로 MBC 후배들에 대해 미안함이 커 출마를 고사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최종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 의원은 내일쯤 강원도 춘천으로 주소를 이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광역단체장 후보는 선거일 60일 이전에 해당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 엄경 전 사장이 출마할 경우 이번 4.27 강원지사 선거는 MBC 사장 출신끼리의 승부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해외 대형 플랜트 사업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오늘 열린 플랜트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해외 플랜트 사업에 연기금 등 공적 자금 투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경부는 당장 올해 안에 3-4개가량 수익성이 좋은 프로젝트를 골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 자금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기금을 관리하는 공단 등의 투자 대상이 될 만한 프로젝트를 골라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노후 대비용으로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연금을 해외 플랜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에 대출할 100억 달러 자금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될 만한 프로젝트로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100억 달러 지원을 위해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 대비 자금을 끌어다 지원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국가기밀 누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자격이 없는 현인택 장관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고위급 군사회담 제안 사실을 비밀리에 한국 정부에 전하며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인택 장관이 최근 외교부 재외공관 장관회의에 회의에서 밝힌 것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현실을 방해하려고 의도적으로 현 장관이 내용을 흘렸다는 생각도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한미 동맹으로 항상 국가 정보를 공유해야 할 정부 장관이 그 중요한 대북 정보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비밀 유지를 부탁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유 차원에서 알려줬는데 이런 것을 공개했다며 현 장관의 기본적 상식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위 알려지지 않아야 될 일들이 알려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현 장관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신년 방송자담회에서 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충청권 유치는 공약집에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공약집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약이라고 100% 다 할 수 없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총리가 대신 사과하라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에 추궁해 이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말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신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양해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 과학벨트 특별법에 제정됐으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춰 선정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공약만 따라서 하면 위법하는 상황이 된다. 대운하와 관련해서도 국민이 반대하니까 못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정당화하는 김 총리의 발언은 적잖은 파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과학벨트는
국회에서 입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니 법에 따라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정치, 지역적 이익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튀니지 제스민 혁명을 시작으로 이집트 등 중동 사회에 잇따른 시민혁명 승리가 독재를 몰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퍼지면서 리비아, 예멘, 알제리, 바레인, 요르단 등 중동 지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중동 민주화 운동에는 공통적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가 처한 상황과 집권 세력의 대응 방식에서는 차이도 존재합니다. 이집트 혁명 이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리비아는 42년간 통치해온 카다피가 시위 초기부터 강경 진압을 택하면서 내전을 방불케 하는 유혈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레인에서도 전체 인구 75만 명 중 10만 명이 시위에 가담하는 등 격화되고 있습니다.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도 32년간 예멘을 통치해온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독재 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을 지켜보는 미국은 중동 내 패권 유지라는 이해관계와 민주화 요구라는 명분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에서 불붙고 있는 민주화 요구는 결국 영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2월 24일 목요일 LBS 뉴스 주진을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정혜림이었습니다.